예, 앞서 중기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국혁신당은 청문회를 정책 검증, 자질 검증을 통해서 국가 정책을 제대로 이끌 책임자의 역량을 가늠하는 국민 면접의 장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김정관 후보자께서는 기재부 고위공무원 또 두산 에너빌리티 임원을 거치면서 민관에서 모두 아주 최고 수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지금 국내 산업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전 같은 특정 산업 분야와 깊이 연관돼 있어서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께서 제대로 된 수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한 통상 현안부터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수출의 큰 비중 차지하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관세 협상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 와 같은 미국발 관세 충격이 우리 전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쌀 등에 대한 수입 확대 또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 농축산인들의 큰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 당국이 이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서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예. 있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렇게 개방을 요구하는 소고기와 쌀은 우리 농민, 소비자들의 반발이 큰 아주 매우 민감성이 높은 품목이지 않습니까? 현재 어느 수준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네, 제가 후보자 신분이라 전체는 못 보고 있지만 개략적인 내용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미 소고기나 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이미 수용을 한 상황은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모든 아젠다들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통상본부가 너무 쉽게 미국 측 요구에 수용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상당히 제기하고 있는데 후보자 판단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한은 있습니다만은 기한보다는 더 중요한 게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입장에서 통상 교섭 팀들이 열심히 지금 네.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산업 부분에서도 이제는 기후 대응, 또 탈탄소와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고 대응이 돼야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은 동의하고 계시겠죠.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2030 NDC를 재구성하면서 산업 부문의 목표 자체가 굉장히 완화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계의 요청이 상당히 강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도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접근이 여전히 이 제조 위주의 산업 구조라 우리나라는 감축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아직까지도 산업계에서는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지금 상황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참 그런 요청을 했던 자리에 있다가 여기 와 있으니까 좀 난감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NDC를 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고요. 그 길 가는 과정에서 바람은 우리 산업이 경쟁력도 갖추면서 NDC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또 여기 와 있는 정책자들의 몫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산업계와 우리 NDC 목표들이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산업 부분은 이제 2035년 NDC를 우리들이 결정하고 국제사회에다가 약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2035년 NDC부터는 좀 더 전향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을 확대해서 산업 부분의 감축 목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원으로 실제로 기업이 탈탄소화를 하는 것, 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의 재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배출권 유상할당 제도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하면 그 가격 신호 기능을 갖추어서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을 해 나간 바로 유도시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NDC 2035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원이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원전은 활용을 해야 되지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인식들에서 지금은 조금 더 진보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TV 대선 TV 토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실제로 글로벌 에너지 투자 부문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원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크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점에서 후보자께서 그런 상황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원전 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 전환이라든지 국제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저질렀던 퇴행을 오히려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또 환경단체나 여러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를 다닐 때는 제가 원전을 했지만 국내에 있을 때는 해상풍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AI 시대에 이 막대한 전원을 어떻게 확보할까를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원전의 역할은 불가피하다는 것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용적인 방안으로 잘 네. 조화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밖에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원전 편향적 인사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현재 우리 에너지 구조 자체로 보면은 원전은 상당히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데 비해서 재생에너지는 너무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 왜 안 되는 이유도 현장에서 체험을 해서 규제 이슈라든지 조금 전에 나왔던 인프라 이슈라든지 공공 부분의 역할이라든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R&D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만큼 저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 국가 안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저 위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른 방향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우리 산자부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늘리는 장애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호남의 전력 개통 문제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후보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호남 지역의 개통 문제를 송전선로 조기건설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뭐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송전선로를 개설하고 송전탑을 많이 세워서 호남 지역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과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방식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많다는 점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존경하는 이재관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균형 발전과 또 에너지 전환 이 두 가지 핵심 국가적 과제의 준부처가 바로 산자부입니다. 산자부가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대량 전력 수요처를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더 두 개의 정책 과제를 다 주무부처로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수단도 어떤 식으로든 만들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국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마 서면 답변에 그렇게 나간 것까지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생에너지는 일종의 지산지소라고 할 수 있듯이 해당 지역에 생산한 걸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 이제 아리백 산단도 있는 걸로 생각으로 말씀하신 기업 이전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업들이 그와 같은 지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부는 이 수도권인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미 만들어서 수십 조에 달하는 재정 지원 정책을 마련했고 이미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수도권에 입지한 산업 클러스터에 이런 정도를 지원한다면 만약에 지역에 입지할 산단에 정말로 의미 있는 기업이 이전하려면 이 용인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투자와 지원 이런 구상들이 마련되고 실행이 돼야 될 텐데 실제로 기업 책임자도 하셨던 후보자께서 기업 책임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정책들, 어떤 수준의 정책이 좀 있어야지 갈만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대기업들이나 우리 주요 기업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규제 이슈입니다. 기업들이 정말 마음 놓고 그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 그 하나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근무하는 그 임직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네. 자녀들의 교육 이슈, 병원 이슈, 문화 시설 이슈 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가능한 이슈라는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게 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는 구상으로는 나오는데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서 지방 정부 힘으로 그걸 다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계속 좌초되고 결국은 완성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국가적 과제로 그 부분이 확실히 책임 있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좀 차원이 다른 솔루션 중에 하나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지역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실현하는데 효과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햇빛연금, 바람연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나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이중위기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 연금을 주기 위해서 사업의 수익 구조는 대체로 REC 그 공급 인증서 가중치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의 근간인 RPS 제도 자체가 지금 2027년 일몰 예정으로 돼 있어서 REC가 계속 축소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REC 축소라는 것하고 주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 확대라고 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정책 방향이라서 다른 솔루션을 찾아내야 될 텐데 산업부 정책의 어떤 전략적 일관성이 부재한 것처럼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해법들을 좀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좀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햇빛연금이나 바람연금은 주민들의 수용성, 재생에너지 관련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한 1과 3득 정도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불가피하게 RPS에 따른 REC 가지고 하지만 이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